안녕하세요, 데이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로스 해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용어를 알고 계시고 또 많은 내용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분량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두 번에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장표는 그로스 해킹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만든 장표이고요. 총 4개의 다분면으로 되어 있어요. 각각의 다분면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프로덕트가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다음으로 커스터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많이 들어봤던 해적 지표 AARR 매출액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스큐션 실행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에서는 린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다분면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제가 조금씩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일 먼저 프로덕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표 요소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먼저 프로덕트 포지셔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제품이 어떤 시장에서 어디에 위치를 해 있느냐, 그리고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선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포지셔닝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와 있고, 시장에서 이제 고객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나 페인 포인트들이 있겠죠. 그래서 고객의 니즈가 무엇이고 그거를 프로덕트의 기능으로 UX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밸류 프로포지션, 어떤 가치를 제안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프로덕트 단계에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제일 많이 언급되는 용어가 PMF인데요. PMF는 프로덕트 마켓 핏입니다. 우리의 프로덕트가 시장이 얼마나 핏하냐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저희가 아티클들이 많아서 여러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조금 더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그려볼 거예요. 간단한 이제 퍼즐 모양의 블럭을 만들어 볼 건데, 이런 식으로 퍼즐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시장이에요. 마켓이 있고, 이 퍼즐이 있으면은 여기다 끼워지는 또 블럭이 있어야겠죠. 이쪽에도 블럭이 하나 들어가고 또 여기도 블럭이 하나가 들어가요. 뭐 블럭은 여러 개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프로덕트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도 프로덕트. 그래서 어떤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덕트가 양쪽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로 저는 이제 넷플릭스나 뭐 웨이브, 왓챠로 대표되는 OTT 서비스를 예로 들 거예요. OTT 시장은 이미 굉장히 빠른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성장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쪽 시장의 선두주자는 넷플릭스가 있고, 뭐 디즈니, 그리고 웨이브, 티빙, 뭐 왓챠, 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OTT 서비스별로 오리지널 컨텐츠도 많이 만들고 또 갖고 있는 컨텐츠가 다르기 때문에 이 OTT를 이용하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페인 포인트, 고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왼쪽 사이드를 하나 그려볼 건데요.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냐, 이거를 하나 적어보면은, 보고 싶은 컨텐츠는 많은데 스트리밍 구독료가 너무 비싸다. 이거 우리가 다 공감하는 이런 페인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원하죠. 보다 저렴하게 구독할 수 없을까? 넷플릭스는 거의 2만원 가까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지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뭐 하나의 계정을 사서 4명에서 분할해서 납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또 친구가 주변에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이제 불법 사이트까지는 아니고 뭐 일반 뭐 커뮤니티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파티를 맺어서 이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사기들도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기를 막기 위해서 피클 플러스, 그 다음에 링키드, 버츠라는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런 플랫폼들은 이런 OTT에서 파티를 이제 모르는 사람들하고 파티를 매칭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또 사기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제 신원 인증이라든지 그런 보안 인증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일정 부분을 수수료를 수익 모델로 가져가게 되는데요. 고객 입장에서는 뭐 OTT 하나 구독하는 비용을 좀 부담스럽잖아요. 제가 3개, 4개 보면은 거의 5만원, 6만원 나가는데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모르는 타인이랑 계정을 같이 이제 구독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비용으로 3개에서 4개 정도는 구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시장이 변해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는 뭐 한 번쯤은 이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시장의 니즈를 해결하는 프로덕트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OTT별로 갖고 있는 컨텐츠가 다 다르다 보니까 요즘에는 제가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는데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이제 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는데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해. 이거를 한 번에 검색해서 알 수 없을까? 이런 페인 포인트하고 이러한 니즈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걸 해결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로 키노라이츠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운영하는 서비스인데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10초 이내에 어디서 볼 수 있는지를 바로 아실 수가 있으니까 꼭 애용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덕트가 있고 이제 마켓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핏한 부분이에요. 시장이 얼마나 핏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페인 포인트가 굉장히 크고 이거를 너무나 잘 해결을 해줄 때 프로덕트 마켓 핏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PMF를 저희가 달성을 하지 못했어요. 고객이 이렇게 들어와도 얼마 안 있다가 계속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PMF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고객이 머물러 있질 않아요. 그럼 저희가 아무리 예산이 많아서 광고비를 10억, 100억, 뭐 1000억을 써가지고 고객을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고객은 다 이탈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고객이 성장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PMF가 좋을수록 이제 빠르게 저희가의 프로덕트는 성장할 수가 있고 저희는 이제 이런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PMF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 뭐 MVP도 있고 린 스타트업도 있고 이제 이런 용어들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이제 PMF가 중요한 건 알겠어. 그런데 PMF가 달성했는지 달성하지 못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PMF 달성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 트래픽 증가세로 체감하기라고 적어 볼게요. 저희가 PMF를 달성을 하게 되면은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빠르게 소문이 나게 돼요. 입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새로운 트래픽들이 막 유입을 되는 거죠. 저희가 광고를 하지 않아도 고객이 꾸준하게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오프라인 입소문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에서 누군가 이제 언급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모든 커뮤니티나 이런 데를 다 찾아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온라인 바이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포털에다가 키워드를 등록해서 알림을 받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구글 알림이에서 저희 서비스명을 입력을 해놓으면은 관련 내용이 언급되었을 때 저희한테 알림이 오기도 하고요.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 뉴스봇도 괜찮은 것 같아요. 카카오 뉴스봇에다가 제가 관심 있는 그런 키워드를 입력을 해두면은 새로운 뉴스가 왔을 때 알림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 알림이 아니면 카카오 뉴스봇 이런 것들을 통해서 키워드를 등록해서 소식들을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객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따로 소문을 내지 않아도 광고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모든 프로덕트에 완전히 다 먹히기는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B2C 서비스인 경우에는 그래도 바이럴이 잘 되는데 뭔가 B2B 서비스이고 또 돈을 내야 되는 서비스라고 하면은 유료 회원 고객들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바이럴은 뭐 그것보다는 많이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만으로 PMF를 달성했다라고 이제 단정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를 같이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두 번째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고객에게 직접 물어보기. 이 방법은 여기 션 앨리스라고 이분이 이제 이야기한 메시지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로스 해킹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대중화한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제품이 없어지면은 고객이 얼마나 실망할 것 같나요? 이거를 우리 제품을 쓰는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라고 해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매우 실망한다, 약간 실망한다,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고객들이 이제 매우 실망하다라고 이제 표시하는 요 고객들이 40%가 넘어가면은 이제 PMF를 달성했다라고 이제 봐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의 근거로는 이분이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100개 정도의 스타트업을 좀 비교해 봤을 때 40%가 넘으면은 보편적으로 PMF를 달성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좀 그런 맹점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직접 물어보는 게 뭐 사람을 잡고서 대면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설문을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설문을 진행을 할 경우에 일단 저희가 설문하는 모수가 이미 저희 충성 고객인 경우에는 당연히 수치가 높게 나올 거고 저희 제품을 또 많이 안 써본 사람, 이제 막 가입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낮게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정선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고객 리텐션, 유지율을 체크하기가 있습니다. 리텐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여기 커스터머 라이프 사이클 이쪽에서 좀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간단하게 다뤄볼 건데요. 리텐션은 고객이 얼마나 우리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느냐, 유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차트를 간단하게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가로축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1일, 2일, 3일, 7일, 10일, 이렇게 30일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보고 여기 위에는 고객 수입니다. 여기가 100%, 50%, 뭐 10%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텐션이라고 하면은 고객이 첫날에 100%가 들어왔는데 둘째 날이 돼가지고 10%가 남고 셋째 날에 가서 점점 빠지면서 7일차가 됐더니 모두 이탈을 했더라. 이렇게 하면은 고객이 저희 제품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거고 유지하는 고객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MF를 달성한 그런 제품의 경우에는 좀 이 그래프의 추이가 다르다고 합니다. 고객 첫날에 빠지는 게 뭐 여기는 10%까지 빠졌다고 했는데 조금 더 완만하게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수준이 되면은 이렇게 리텐션을 유지를 하게 돼요. 적정 이제 구간에서 더 이상 고객이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유지하게 되면은 충성도 있는 고객이 계속 이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PMF를 달성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것도 좀 기준을 명확하게 저희가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엔터테인먼트 분야인데 저희가 리텐션이 이렇게 나오는데 엔터테인먼트 평균이 이 정도로 나오더라 리텐션이. 그럼 저희는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PMF를 달성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시장의 평균이 이 정도인데 저희는 이거밖에 안 나와. 그럼 이제 PMF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이 정말로 원하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PMF를 제대로 달성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제 크로스 체크해 가면서 PMF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PMF를 달성하는 게 왜 제일 중요하냐면은 결국은 저희가 제품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이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자금이 이제 마르게 되는데 PMF를 달성하면은 그래도 투자사들이 꽤나 관심 있게 봐주시고 이제 투자 비용을 저희가 유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PMF가 이 기울기가 완만해질수록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죠. 이렇게 되면은 진짜로 이제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접어야 되는 단계가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프로덕트를 만들 때 처음부터 완벽한 제품을 달성하려고 하기보다는 이게 프로덕트 마켓핏, 이 시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거기에 정말 핏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게 되면은 PMF를 달성을 해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마켓핏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로 넘어가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수익화를 저희는 고민을 해야겠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꽤 유명한 이제 프레임워크인데 요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정하고 이제 타겟 그룹을 정해야 돼요. 저희가 어떤 고객을 타겟팅해서 이제 이런 프로덕트를 알릴 거냐. 그 다음 마케팅 채널도 우리한테 정말로 핏한 채널이 어디냐.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정해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고객을 데려와야 됩니다. 고객을 데려와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이렇게 모아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은 프로덕을 이제 만들어서 출시를 합니다. 빌드하죠. 그 다음에 측정을 해요. 이 만든 제품이 정말로 시장에 잘 맞게끔 가고 있느냐, 핏하느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뭔가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저희가 또 학습을 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다시 가설을 수립을 한 다음에 제품을 만들고 이제 이 사이클을 돌리는 거를 또 그로스 해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린 프로세스를 잘 운영을 하면서 프로덕트를 계속해서 디벨롭을 하고 다시금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고 수익화를 하고 또 사이클을 돌리고 이 전체적인 과정을 이제 그로스 해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로스 해킹은 보통 이제 그로스 해커라는 직함이 따로 있는데 사실 그로스 해커뿐만 아니라 저희의 직무, 프로덕트 오너 아니면 프로덕트 매니저, PO나 PM도 그로스 해킹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저희는 결국은 이런 제품을 성장시키는 사람이고 고객이 원하는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가 꽤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꼭 그로스 해커뿐만 아니라 이제 PO나 PM도 반드시 이 그로스 해킹에 대한 개념과 이거를 측정하고 구현하고 달성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내용이 꽤 많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있는 AEA-RRR 매트릭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또 활용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